오늘은 정신현상계의 정리 24에서 39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는 정신현상계의 정의와 공리에서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현상계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의 에티카 2부 정신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 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정신현상계의 정의와 공리를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정리 24에서 39에 관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정리 24. 인간의 정신은 신체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증명. 인간의 신체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원자, 분자, 세포, 유기체로 복잡하게 구성된 하나의 개체입니다. 하지만 신체의 어떤 부분이 성질과 형상이 그대로 유지한 채 신체에서 분리된다면 그 부분의 운동 방식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다른 물체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내재하고 있어서 오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신체의 관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이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오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신체의 관념이 되는 경우에만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아가 신체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아는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완전하고 타당하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아는 신체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신체 전체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타당한 인식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신체를 전체와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의 관념만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신체의 특정 부분에서 오는 감각만을 인식할 뿐 신체의 개별적인 부분들이나 신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아의 인식은 불완전하고 단편적입니다. 하지만 본성은 신체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 타당한 관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성의 관점에서 보면 자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본성만이 모든 존재의 원인을 완전히 알고 있으며 신체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아는 부분적인 경험과 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신체를 인식하므로 이는 타당한 인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아는 신체와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25. 인간 신체의 각 변형에 대한 관념은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증명. 인간은 외부 물체에 대해 오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오감각의 관념은 그 물체의 본질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외부 물체의 관념이나 인식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이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그 물체의 관념이 되는 경우에만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아가 외부의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아는 외부 물체를 완전하고 타당하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관념은 타당한 인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26. 인간의 정신은 자기 신체의 변형의 관념을 통해서만 외부 물체를 현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증명. 외부의 물체가 신체의 오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극이 되지 않는다면 오감각의 관념, 즉 자아도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그 물체에 대한 관념을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는 외부 물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외부 물체가 신체의 오후 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극이 된다면 자아도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외부 물체를 인식합니다. 그러면 자아는 외부의 물체를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외부 물체에 대한 관념을 만드는데 그 물체는 타당한 인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아는 오후 감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아는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는 외부의 물체를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필터가 쓰여진 화면처럼 오후 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관념을 통해서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오직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오후 감각의 관념에 의해서만 외부 물체를 표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는 그 이해의 방법으로는 외부 물체를 실제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할 수 없습니다. 정리 27. 인간 신체의 모든 변형의 관념은 신체 자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증명. 신체의 오후 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오후 감각의 관념은 오후 감각이 세 가지 법칙으로 자극된다고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만 오후 감각 그 자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성의 타당한 인식입니다. 그러나 신체의 오후 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오후 감각의 관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자신의 오후 감각의 자극조차도 타당한 인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아에 타당하지 않는 인식입니다. 신체의 오후 감각은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오후 감각의 관념으로 신체의 변화를 반영할 뿐 신체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즉 자아의 감각적 경험만으로는 자신의 신체조차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신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본성에서 신체를 인식하면 신체의 본질에 대한 타당한 인식이 가능합니다. 정리 28.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단지 인간 정신에만 관련된 경우 그 관념은 명료하고 판명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증명. 신체의 오후 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오후 감각의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오후 감각의 본질뿐만 아니라 오후 감각의 여러 부분의 본질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후 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체의 오후 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오후 감각의 관념은 타당하지 않는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오후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은 모두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불완전하고 혼란스러운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 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해야 타당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 29. 인간 신체의 어떤 변형의 관념에 대한 관념은 인간 정신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증명. 오후 감각의 관념은 오후 감각 그 자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자아는 신체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경험하지만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후 감각의 관념에 대한 관념도 오후 감각 그 자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당한 인식은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 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해서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자아는 사물을 의식에서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인식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신체 또는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불완전한 반쪽의 인식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오로지 자기 탐구를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는 경우에만 자기 자신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아는 오후 감각의 관념에 의해서만 자신의 오후 감각을 지각합니다. 그리고 자아는 오후 감각의 관념에 의해서만 외부 물체를 인식합니다. 따라서 자아는 오후 감각의 관념을 갖는 경우 정신 자체에 관해서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외부 물체에 대해서도 타당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불완전한 반쪽의 인식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사물의 일치점, 차이점, 반대점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온쪽의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자기탐구에 대해서는 4부 자아의 구속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정리 30. 우리는 우리 신체의 지속에 관해서는 가장 타당하지 못한 인식만을 갖고 있다. 증명. 지속이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체가 자신의 본질에 따라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신체가 외부 세계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의 지속은 가능성의 존재인 본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체는 시공간에서 세 가지 법칙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됩니다. 이 원인도 다시 시공간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결정되고 이렇게 무한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신체가 지속되는 방식은 시공간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체의 지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신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신체에 대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타당한 인식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지속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신체의 오후 감각을 통해 세 가지 법칙에 의한 부분적인 오후 감각에 관념이 되는 경우에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완전한 신체에 관념이 되는 경우에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내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간 신체의 지속에 관한 인식은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신체의 관념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는 가장 타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아의 인식은 오후 감각을 통해 의식에서는 오후 감각의 변화를 느끼지만 불완전한 반쪽인 인식이며 지극히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신체가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 왜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 그 기저에 있는 필연적인 가능성의 원인을 온전히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먹지만 신체가 왜 배고픔을 느끼는지, 음식이 신체를 유지하는 과정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정리 31. 우리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개체의 지속에 관해서는 매우 타당하지 못한 인식만을 갖는다. 증명. 외부의 개체는 인간의 신체처럼 시공간에서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됩니다. 이 원인도 다시 시공간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결정되고 이렇게 무한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체가 지속되는 방식은 시공간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아의 인식이 신체의 지속에 대해 타당하지 못한 것처럼 외부 개체의 지속에 대한 인식도 타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경험적이고 불완전한 인식으로 사물의 지속을 추론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다음번에도 사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세 가지 법칙을 의식에서 온전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에 따라 그렇게 믿는 것일 뿐입니다. 정리 32. 모든 관념은 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만 참된 것이다. 증명.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있는 모든 관념은 관념의 대상과 항상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관념은 참된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진리는 본성과 연결된 참된 관념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인식을 얻으려면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관념이 아니라 자기 탐구를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만든 본성의 관념이어야 합니다. 정리 33. 관념에는 그 관념을 거짓, 허위로 만들 만한 적극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증명.
관념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듭니다. 하지만 이 관념이 오류나 허위의 형상을 구성하려면 다른 법칙으로 만든 관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칙으로 만든 관념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관념만이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거짓 허위 관념일지라도 관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거짓 허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관념은 불완전한 반쪽이기 때문에 거짓 허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허위 관념이란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으로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 주체와 객체로 분리하여 나라고 믿는 주체의 정보만을 포함한 것입니다. 즉 거짓 허위 관념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상태일 뿐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모든 관념은 일부분은 진실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면에 참된 관념이란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으로 분리된 두 개의 세계, 주체와 객체를 합일하여 온쪽 전체 정보를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허위 관념을 참된 관념으로 대체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부르며 심리학에서는 정화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참된 지식을 얻는 과정은 거짓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탐구를 통해 완전한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34. 우리들이 갖는 절대적이고 타당하며 완전한 모든 관념은 참된 것이다. 증명. 자기 탐구를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만든 본성의 모든 관념은 절대적이고 타당하며 완전한 참된 진리입니다. 정리 35. 거짓 허위는 타당하지 않고 불완전한 관념을 포함하는 인식의 결핍에서 성립한다. 증명. 관념은 본질적으로 거짓 허위를 포함하지 않지만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 주체와 객체로 분리하여 나라고 믿는 주체의 정보만으로 만든 불완전한 반쪽인 관념은 거짓 허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거짓 허위 관념이 타당하지 않는 인식의 결핍을 낳습니다. 따라서 거짓 허위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아가 만든 불완전한 반쪽인 관념으로 인해 인식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자기 탐구를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본성이 되었을 때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 36. 타당하지 않고 불완전한 관념은 타당하고 명료한 관념과 같은 필연성에 의해서 생겨난다. 증명. 모든 관념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내재합니다. 그리고 그 관념은 삶의 주체가 본성이면 참된 진리이며 완전하고 타당합니다. 반면에 삶의 주체가 자아이면 그 관념은 타당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념은 타당한 관념이든 타당하지 않는 관념이든 모두 같은 가능성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즉 참된 관념이든 거짓 허위 관념이든 모두 원인 없이 우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와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관념은 예외 없이 인과 법칙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정리 37. 모든 사물은 공통적이며 부분에서나 전체에서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결코 개체의 본질을 구성하지 않는다. 증명. 개체의 본질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개체는 모든 가능성이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시공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물의 공통적인 속성인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과 변화 그 자체의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은 개체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개체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개별적인 고유의 특성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 38. 모든 것에서 공통적이며 부분에서나 전체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타당하게 인식된다. 증명. 세상 만물의 공통적인 속성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과 변화 그 자체의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이며 인간에게 공통적인 속성의 존재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본성은 의식에서 부분에서나 전체에서나 항상 같은 방식으로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존재하며 타당한 인식을 갖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모든 인간은 공통적인 본성의 관념이나 개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은 우주의 원리 법칙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 의해 타당하고 명료하게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39. 인간의 신체와 신체를 자극하는 몇 개의 외부 물체의 공통적이며 고유한 것, 그리고 이들 각 물체의 부분이나 전체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의 관념도 정신 안에서 타당하다. 증명. 외부의 사물을 오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외부 사물의 부분이나 전체의 관념도 본성에서는 모두 완전하고 타당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본성은 외부 물체를 많이 인식할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타당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정신현상계의 정리 40에서 49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